푸드트럭 제작업체. 아침 8시면 작업이 시작됩니다. 어떤 트럭을 만드시는 거예요? 차주분이 자메이카 이제 관련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부탁드려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맡게 되더라고요. 메뉴의 특성상 다양한 종류의 조리기구를 탑재해야 하는 상황. 이번 제작의 관건은 공간 확보입니다. 조리의 기능성과 이동의 안전성을 갖춰야 하는 푸드트럭. 제작 과정도 까다롭습니다. 기존의 적재함을 떼어내고 조리에 최적화된 주방을 만들어 교체합니다. 마지막으로 색을 입히면 핵심 공간인 주방이 완성됩니다. 앞판 작업하는 거예요. 앞판. 앞에 판. 푸드트럭 제작의 첫 단계는 뼈대 구축. 적재함을 떼어낸 차량에 먼저 앞판을 세웁니다. 이제 하나씩 뼈대를 올리고 고정을 하면 되는데요. 그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10평이요. 10평이 딱 맞아야지 위에도 딱 맞다고요. 지붕판을 올릴 때 지붕판이 안 맞아요. 보통 보면 한 오차 범위가 5mm 이상 틀리면 안 돼요. 5mm. 뼈대가 완성되면 패널로 벽체를 세웁니다. 앞판을 딱 붙여. 밑에 붙였어? 패널이 놓일 위치를 잡고 나사로 고정하는 작업. 촘촘하게 나사를 박아 단단히 고정합니다. 도로 위를 달릴 때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스티로폴 그런 종류예요. 근데 이거는 단단해요. 내구성은 높이고 단열까지 고려해 만든 특수 패널. 수납장 등 무거운 집기가 잔뜩 실리기 때문에 가볍지만 견고한 소재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제 지붕판을 올릴 거예요. 육면체 주방 제작의 마지막 작업은 지붕 올리기. 패널이 들뜨는 곳이 없는지 수평을 살피며 단단히 고정합니다. 전체 틀이 완성되면 세부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거 연문이요. 연문. 사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해 제작되는 푸드트럭. 그만큼 작업 과정도 섬세합니다. 너무 왔어요. 너무 왔는데? 너무 많이 왔어요. 얼마나? 한 3mm. 글쎄요. 꼼꼼하게 작업을 하다 보니 작업 시간은 꽤 오래 걸립니다. 음식점의 출입문이나 마찬가지인 개폐용 문. 장사를 할 때는 완전히 개방되고 이동 중에는 고정할 수 있게 제작합니다. 고정시키는 장치나 문을 열 때 문제는 없는지 수십 번 점검 과정을 거칩니다. 단단한 패널 벽체를 뚫는 작업. 환기구 뚫는 거예요. 한기고요? 예. 환기구가 있어야 이제 여기서 조리하고 그럴 때 이제 그 연기가 다 빠져나가거든요. 음식을 조리하는 푸드트럭에서 환기구는 필수 장치입니다. 작업을 위해서는 완성된 패널의 일부를 잘라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노련한 기술과 경험을 갖춘 숙련공의 몫이죠. 여기다 가스 한번 내야 돼요. 가스 문자. 조리에 사용할 가스통을 둘 공간인데요. 위치는 내부의 구조에 따라 바뀌기도 합니다.
외관 작업은 다 끝났고 도색한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저 간단한 작업이 또 들어가야 돼요. 또 해야 돼요? 네. 네. 빨리 하게 되면은 한 열흘. 예, 빨리 하는 게 한 열흘이고 그렇지 않으면 보름도 걸려요. 오래 걸리죠. 다 일일이 다 손으로 다 해야 되니까. 푸드트럭은 외형은 비슷해도 내부 구조나 기능은 천차만별. 때문에 모든 공정은 수작업으로 진행됩니다. 도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다 샌딩 작업을 해야 이 칠이 잘 붙으니까. 예. 이거 샌딩질을 안 하면은 칠이 떨어져요. 도색을 하기 전 차 표면을 갈아내는 샌딩 작업을 거칩니다. 도색을 하기 위해서는 작업자들도 단단히 채비를 해야 합니다. 페인트 화학물질 가스까지 잡아주는 거고. 미세하게 페인트를 분사해 트럭에 색을 입히는 도색 작업. 골고루 색이 입혀지도록 두어 번씩 반복해서 칠해줍니다. 1톤 트럭 한 대를 샌딩하고 색을 입히는 데 드는 시간만 6시간. 특히 도색을 하는 동안은 꼼짝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섰다 하면 안 되나 봐요. 네, 안 돼요. 건조가 빠르니까 안 돼. 같이. 만나서 안 된다고요? 도색이 시작되자 분진으로 금세 뿌옇게 변한 작업자. 도료의 분진과 냄새는 끊임없이 작업자를 괴롭힙니다. 괜찮으세요? 더워요. 여기저기 묻은 페인트는 힘들었던 작업의 흔적. 너무 힘들어. 바로 안 닦으면 이게 안 지워져서 바로 닦는 거야. 이게 극한 직업이야. 푸드트럭 제작은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며칠 뒤 다시 시작된 작업. 이쪽에 훈제기 기름 빼는 거 있지, 큰 거. 그게 여기까지 올 거야. 그러면 슬라이딩을 여기까지 빼면 안 될 거 아니야, 길이를. 그러니까 요 정도 해서 한 400 정도 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슬라이딩. 슬라이드 작업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게 예. 정확히 뭐예요? 자다 이동형 조리대라고도 하고, 슬라이딩이라서 레일을 달아서 여기에서 원래 차가 달 때는 이렇게 운행을 하고 조리할 때 이 공간이 좁잖아요. 빼는 거죠, 이렇게. 조리대를 빼는 거죠. 두 분이, 젊으신 분이 자메이카 음식 한다고 해서 공간을 두 분이 올라가서 동선을 마련하기 위해서 슬라이딩을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주방기구 배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간의 활용. 슬라이드 레일 역시 좁은 공간을 최대한 쓰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필요할 때는 레일을 밖으로 밀어내 내부 공간을 넓게 사용하는 겁니다. 차 바닥을 뚫고 계시는 거예요? 예. 이건 볼트 작업할 거예요. 레일을 고정하기 위한 작업. 차가 새 거니까 덜 힘든데 근차 같은 것들은 안에 뭐 먼지에 기름에 아주 그건 아주 많이 힘듭니다. 두 사람이 합을 맞춰야 합니다. 줘요. 단단하게 레일을 고정한 다음 철판으로 만든 뚜껑으로 레일 위를 덮어줍니다. 위에 무거운 주방기구가 올라가도 무리가 가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합니다. 판매할 품목에 따라 달라지는 주방 집기. 내부 배치도 천차만별입니다. 이 집기들이 이 차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 냉장고, 싱크대, 그리고 오븐, 소화기. 하나, 둘,
푸드트럭에 넣을 주방기구는 보통 고객이 직접 구입합니다. 필요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죠.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인자. 가자. 다양한 훈제 요리를 판매할 예정인 푸드트럭. 냉장고와 싱크대, 오븐 그리고 훈제기가 실립니다. 푸드트럭은 다 이렇게 테이블 냉장고라고 해요. 이 안에 보시면 이렇게 냉장고로 쓰실 수 있고 이 위에서 포장을 하거나 조리를 하거나 손님한테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게. 그리고 요새는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화구가 이쪽에 놓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리고 환기도 잘 되고.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틀린데 그리들이라는 것도 올리시는 분들이 있고 닭꼬치 할 때 꼬치 하시는 거 그거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솜사탕 하신다고 해서 솜사탕 기계를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튀김기를 놓는다던가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며칠 뒤 다 되신 건가요? 다 됐어. 내일 물 안 하니까 다 며칠 사이에 전선과 가스 배관, 수도 작업까지 마무리. 늦게 도착한 훈제기도 자리를 잡고 고정 작업도 마쳤습니다. 25 청년의 꿈인 푸드트럭이 완성됐습니다. 하나는 식소 연합부를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오수가 나가면 안 되는 거지. 닭불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통이 2개가 나오고. 사장님 저 여기 위에 문장고 하나 더 줄 생각이긴 한데 상관없겠죠? 시설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살핍니다. 슬라이딩은 여기하고 요거하고 조기가 하나 있어요. 네. 이제 올라가봐. 고기 훈제랑 뭐 목살, 문어다리 이런 거 훈제 요리로 팔려고 합니다. 호주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되게 엄청 큰 버스에서 판매하시는 분을 봤는데 그냥 되게 여유롭고 재밌게 장사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모습에 반해서 저도 시작하게 됐습니다. 3천에서 4천 정도? 차가 포함해서요? 네네. 되게 많이 들었네요. 네, 너무 많이 쓴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박 나세요. 네. 그날 오후 푸드트럭 한 대가 공장으로 들어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기존에 저 하던 거잖아요. 이거는 옛날 택배용 스타일. 네. 3년 전 이곳에서 푸드트럭으로 개조한 차량입니다. 비바람을 맞으며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니 손볼 곳이 많아졌습니다. 트럭이 3년 정도 하니까 노후된 것도 좀 있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서 허리를 못 피니까 저녁에 되면 정말로 막 이렇게 굽은 상태로 내려와가지고 그게 너무 힘든 건데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약간 이동 가장 큰 문제는 구조. 만드는 거 봐서 낮은 천장 때문에 조리도 불편한 상황입니다. 하니까 입식으로 좀 바꾸고 공간도 슬라이딩을 써야 넓어지니까 높이는 183 정도? 여기가 이 정도 사이즈의 문을 쓰니까 여기가 너무 낮은 거예요. 이 정도 작업 때는 여기까지 올 텐데 이를테면 한 800? 제일 처음 내가 뭔가 제작을 하려고 가면 부딪히는 게 숫자예요. 물어봐요. 뭐 문은 폭은 몇 센치로 하실래요? 뭐 이런 거에서 부딪히는 거야. 나는 심지어 내 차가 이 차의 바퀴가 몇 인치인지도 모르는데 그런 수치가 내가 감을 잡고 가지 않으면 나중에 피해를 보는 건 제가 보더라고요. 의욕 하나만으로 시작한 푸드트럭 창업. 지금에 오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되는 게 의료업 20년 했습니다. 오세요. 의료업 20년 하시다가 왜 하필
저도 늙잖아요. 패션은 감각인데 제가 계속 학습하지 않으면 그쪽으로 계속 파고들지 않으면 트렌드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죠. 주방을 업그레이드하는 작업. 한마디로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일단 드러내는 탑을 드러내고 형님 이거 무슨 작업 하시려고요? 이 탑을 드러내고 다시 새로운 탑을 만들어서 올릴 거예요. 작업 공간의 높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재한 부분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 이런 경우는 기존의 적재함은 완전히 제거하고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적재함 분리 작업을 위해 촘촘히 박힌 나사 제거가 우선입니다. 일차로 분리 작업을 끝낸 적재함은 지게차를 이용해 드러냅니다. 탑 본체하고 이렇게 탈착하는 작업에서 이제 탑을 잘못 들었을 때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이제 조심해야죠. 신호에 맞춰 서서히 움직이는 지게차. 그에 따라 적재함도 천천히 분리가 되는데요. 온 신경을 집중하는 작업자들. 자칫하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합니다. 완전히 분리된 적재함은 작업장 밖으로 빼둡니다. 본격적인 작업 전 구조 변경을 위해 필요한 기구부터 설치합니다. 구조 변경을 하려면 후방 센서가 있던지 후방 카메라가 있던지 후방 경보기가 있던지 셋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구조 변경을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작업입니다. 동일한 높이의 적재함이지만 공간을 여유 있게 쓰기 위해서는 특별한 장치가 사용됩니다. 때문에 적재함의 천장이나 옆면의 작업 공정이 까다롭습니다. 어떤 작업할 때가 제일 신경 쓰이세요 그러면? 차에다 올릴 때요. 탑을 들다가 탑이 무거우니까 들다가 이렇게 혹시 떨어질까 걱정스럽고. 빠르면 3, 4일, 보통 일주일 정도가 소요되는 적재함 제작 작업. 똑같이 찍어내는 게 아니라 각자 용도에 맞춰 만드는 맞춤형 차량이기 때문입니다. 작업자들의 노력과 땀으로 완성된 특별한 주방. 적재함을 들어올리는 순간 운전자도 작업자도 숨소리조차 조심스럽습니다. 드러낸 적재함은 천천히 밖으로 옮깁니다. 이제 기존 차량의 새로운 적재함을 얹으면 됩니다. 바퀴 한 번 트는 것도 조심스러운 작업. 요대로 좀 앞으로 나가요. 요대로 좀 앞으로 나가요. 왼쪽으로 좀 왼쪽. 1도라도 어긋나면 적재함이 망가질 수도 있는 상황.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조정이 끝나고 드디어 결전의 순간. 내려. 다행히 결합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중심이 틀어지기 전에 빠르게 적재함을 고정해야 합니다. 작업을 마칠 때까지는 긴장을 풀 수 없습니다. 키 큰 사람도 허리를 펴고 일할 수 있도록 공간을 넓히는 작업. 문이 천장까지 열릴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요새 윙바디가 이렇게 푸드트럭으로 유행을 하는 게 커 보이고, 그리고 키 크신 분들이 요새 젊으신 분들이 많아요. 키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장사하실 때. 푸드트럭 작업장을 찾은 차량 한 대. 여기 앞에 할 거 있어서 이거 이거 앞에 해야 돼서 여기 메뉴판 새로 다 앞에 붙이려고 이거. 그럼 여기가 새로 붙이는 거예요? 메뉴판 작업을 위해 들린 겁니다. 부테크 타일. 저희 올해 5월 달부터 이제 서로 자본 모아가지고 합쳐서 친구가 외식 조리학과여서 같이 하기로 해서 원래 강주에서 살다가 전라도 광주에 살다가 이거 창업하러 서울 올라왔어요. 이번에 골프대회 갔다가 300은 벌었는데. 아 그래? 300으로. 그래도 왔다 갔다. 4인에 300이라. 4일에 300. 평일이 안 돼서. 4일에 300? 네. 평일이 안 돼서. 주말에 봐야지, 주말에. 그 중박이야, 쪽박이야. 얼마나 주셨어요? 초기 자본 한 2,400 정도. 차가 포함해서요? 네, 차가 포함해서. 창업 전 장사를 하는 사람들과 공장을 찾아다니며 조언을 구했던 청년들. 발품을 팔아 얻은 정보들은 푸드트럭 제작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이게 메뉴가 버거다 보니까 이제 불판이랑 이제 버거는 재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토핑 냉장고를 앞에 같이 설치했고요. 바로바로 꺼내서 토핑할 수 있게. 여기서 이제 포장이랑 계산이랑 주문한 음식이 나오는 카운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납할 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수납을 했고요. 그냥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가진 않는데 일단 다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이 수납장과 조리대입니다. 빵이네요. 두 명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밑에도 이걸 보면은 이걸 뺀 거거든요. 한 30cm 정도 앞으로 나갈 수 있게 이제 열리는 겁니다. 환기 내부에서 조리를 하면 열기가 빠져나갈 데가 없기 때문에 위로 연기가 올라가니까 여기로 빠져나가라고 이쪽에 위치를 두어서 만들었거든요. 메뉴판이 제작되기를 기다리는 사이 공장 마당에서는 맛있는 소리가 가득입니다. 햄버거 만들고 있습니다. 왜요? 배고파서. 작업 시간 길어져갖고 네. 편하네요. 조금 바로 푸드트럭의 장점. 많은 사람들이 푸드트럭을 찾는 이유도 언제 어디서나 따뜻한 음식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먹을 때마다 맛있게 먹어요. 저희는 주식이어서. 그 사이 메뉴판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허투루 하지 않는 작업자들. 누군가의 삶에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푸드트럭 작업자들이 고되지만 정성으로 일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청년들도 이제 다시 길에 오를 시간입니다. 장사 잘하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대박까지는 기대 안 하고 중박까지는 내가 기대해 볼게. 중박. 상암에서 봬요. 꿈을 실은 푸드트럭이 다시 힘차게 달립니다. 아름다운 풍광과 낭만이 있는 도시 여수. 내일 오후면 여수 구항 해양공원 앞엔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마치 행진을 하는 듯한 모습.